하겠습니다. 네, 염색 분체 형성과 분리. 아무튼 이제 그 DNA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 그 DNA를 똑같이 나눠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세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DNA를 똑같이 나눠주려면 DNA를 복제를 해야 돼요. DNA를 복제를 해서 그게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애가 이제 염색 분체가 됩니다. 염색 분체는 세포 분열이 시작될 때 각 염색체는 두 가닥으로 염색 분체가 존재하게 되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분신이야, 분신. 복제한 거야. 이 DNA를 복제해가지고 두 가닥을 만들어 놓은 거를 뭉쳐 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반뚝 잘라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려고. 그래서 요 둘의 관계는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예요. 염색 분체. 염색 분체는 복제된 거기 때문에 똑같다. 똑같습니다. 유전 정보가 똑같습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 배웠지만 요거는 이제 한 가닥만 있는 거를 나타낸 건데, 보통 이제 사진에는 이게 두 가닥 있는 걸로 많이 나와요. 책에. 요 사진만 지금 한 가닥에 있는 걸로 나타난 건데, 얘랑 얘는 염색 분체가 아니라 이거랑 이거는 상동 염색체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지만 DNA는 달라요. 유전자는 다릅니다. 아빠한테서 하나 오고 엄마한테서 하나 온 거기 때문에 달라. 그런데 요 사진만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사진들은 다 이렇게 여기 두 가닥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예. 아무튼 두 가닥으로 그려져 있는 거에서 이 둘은 복제를 한 거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같다. 이거 꼭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체세포 분열할 때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풀어져 있다가 이게 복제를 해요. 그 복제를 했죠. 근데 응축을 할 때가 된 거는 이게 분열기가 되면 이렇게 응축을 합니다. 분열기가 되면. 평상시 간기 때는 이렇게 지내다가, 그래서 염색 분체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를 동원체라고 하고, 동원체에 방추사라고 하는 게 붙어요. 실 같은 게. 그래서 양쪽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은 모세포랑 유전 정보가 똑같은 애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유전 정보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수정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계속 복제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애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인은 한 60쪽에 있거든요. 세포가 60쪽의 세포가 유전 정보가 똑같아요. 희한하죠. 근데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 좀 다른 애들도 이렇게 생겨. 어찌됐건 원래는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애가 뭐 암세포도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예,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예. 선인도 늙다 보니까 뭐 이런 이상한 세포들도 막 생기거든. 얼굴에. 그런 게 이제 약간 이제 뭔가 유전 정보가 약간 달라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럴 때가 있어. 뭐 어떤 털은 되게 길게 자라는 털이 있어요. 근데 그 세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계속 복제를 해서 원래는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왜 염색체로 응축이 되냐?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자기 일을 해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DNA를 가지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자꾸 단백질 만드는 데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뭉쳐 있으면은 그 유전 정보를 읽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평상시에는 풀어져 있어. 그러다가 이제 응축이 되는 이유는 이 유전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요거가 이렇게 분열을 할 때, 세포 분열할 때 일종의 무슨 포장이사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져 있던 애들을 그냥 이대로 이렇게 어떻게 풀 수가 없잖아. 막 이렇게 꼬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응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 놓았을 때에 비해 10,000분의 1 정도로 짧아진대. 그렇구나.
되게 이제 효과적으로 응축이 되는 거죠. 근데 응축이 될 때 DNA가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랑 잘 결합을 하는 거예요. 히스톤 단백질에 이게 뭉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림 나왔죠. 처음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애들이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이런 거에 모여서 응축이 됩니다. 이게 염색체. 자, 다음에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은 뭐 이게 좀 다른데,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모양과 크기가 같지만 유전자는 달라요.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그 유전자 분석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엄마 아빠가 쌍꺼풀 대립 유전자랑 외꺼풀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뭐 요렇게 이제 쌍꺼풀인 엄마랑 뭐 외꺼풀인 아빠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요렇게 같거든요. 근데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상동 염색체가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라지에를 가지고 있고, 아빠한테서 온 거니까, 엄마한테, 아까 내가 엄마라고 했구나, 엄마한테서 온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야. 그래서 유전 정보가 어때요? 달라요. 상동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다른 건데, 잘 봐, 얘를 복제를 했어. 이렇게 염색 분체를 만들었어. 그럼 여기가 스몰 a냐? 아니야, 이거 라지 a야. 복제를 한 거니까. 염색 분체에서는 유전 정보가 똑같다. 여기는 스몰 a. 근데 상동 염색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같다라고 해도 요거 하나만 같은 거지, 나머지 유전자들이 여기 다 같은 건 아니야. 그래서 유전자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염색체에 유전자가 되게 많은데 뭐 하나는 어쩌다 같을 수도 있어요. 라지 A 이렇게. 근데 전부 다 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 근데 염색 분체는 복제를 했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같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 염색체에 어떤 대립 유전자가 있고요, 어떤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뭐 이거는 같을 수도 있는데 밑에는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복제를 해서 염색 분체가 만들어졌을 때는 요렇게는 같아야 됩니다. 복제한 거니까. 그거 아셔야 되고,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이고. 자,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얘랑 이 둘이 뭘까요? 둘이 상동 염색체다 이거예요. 상동 염색체. 크기가 같잖아. 그쵸? 요 둘이 색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파란 애가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요 둘이 상동 염색체. 자, 그 다음에 봐봐, 여기 스몰 a라고 써져 있지? 근데 이게 염색 분체잖아요, 리을이. 그럼 여기에도 유전자가 어떤 애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유전자? 스몰 a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근데 잘 읽어보시면,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두 쌍의 상동 염색체와 각 염색체에 존재하는 일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인데, 이 생물은 라지 a랑 스몰 a가 있대. 라지 a가 스몰 a가 있대. 근데 여기 스몰 a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라지 a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니은하고 기억은 복제니까 같은 거고, 라지 a. 이해가요?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인데 여기 라지 b죠? 그럼 디귿은 라지 b예요. 복제니까 복제. 근데 이거랑 이거는 대립 유전자이기 때문에 스몰 b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알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어떤 관계냐? 상동 염색체 관계다. 그 다음에 다랑 라는 염색 분체 관계다. 유전자 구성은 다 썼고요. 그쵸? 자, 또 보세요. 자, 15쪽입니다. 15쪽 할 거고, 앞에 못한 거는 선생님 영상 보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세포 주기와 분열, 체세포 분열. 세포 주기라는 것은 얘가 분열해 가지고 성장한 다음에 또 분열해. 그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인데, 그거를 이제 세포 주기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분열을 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분열을 했을 때는 이제 조금 작을 거야. 근데 얘가 좀 커지다가 커지다가 나중에 DNA도 복제하고 그 다음에 또 분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사이클을 세포 주기라고 해요. 세포 주기. 자, 세포 분열을 통해 생겨난 딸 세포가 생장하여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의 과정을 세포 주기라고 한다. 이해가시죠? 세포 주기는 크게 DNA 복제와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는 간기 때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고 DNA 복제도 일어나고요. 분열기로 나눈다. 분열기를 이제 고등학교 때는 M기라고 해요. M기. 분열기를 M기라고 합니다. 간기를 또 3개로 나눠요. 간기를. 중학교 때는 그냥 간기 아니면 분열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간기를 G1기, S기, G2기로 나눠요. G1기 때는 G1기 때는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합성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의 수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장을 하는 거예요. 세포 생장. G1기 때.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S기가 되잖아요. 그때 DNA를 복제를 해요. S기 때. S기 때. 그 다음에 G2기 때는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요. DNA를 먼저 복제하고 분열에 필요한 물질, 뭐 방추사가 되는 뭐 물질이라던가 뭐 동원체가 되는 물질이라던가 이런 걸 만듭니다. 그게 G2기입니다. 자, 그래서 G1기 때는 DNA가 나중에 이제 그래프로 나올 건데 G1기 때 DNA가 뭐 1만큼 있었잖아요. G1기 때. 그럼 S기 때 되면 이렇게 늘어나요. DNA 양이 2배로. S기 때 되면 2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G2기 때도 여전히 2배고, 나중에 이러다가 분열을 하면서 다시 원래 DNA량으로, 여기가 이제 분열기가 됐고, 요 정도가. 이런 식으로 DNA 양이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G1기 때는 그냥 생장, S기 때 DNA 복제, G2기 때는 분열 준비. 이제 분열을 할 때가 되면 염색체가 이렇게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핵막은 사라집니다. 핵막은 사라지고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핵을 먼저 염색체를 분열하고요. 염색체가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 근데 요러면 이제 간기가 근데 더 길어요. 사실 간기가 더 깁니다. 간기가 대부분의 수명의 세포 주기에 90% 정도를 간기가 차지합니다. 그때는 핵막과 인이 있고요.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세포가 있는데 핵이 있는데 핵에 또 조금 이렇게 좀 까만 애가 뭐가 있어. 고기가 인인데 이게 이제 리보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뭐 만들어지는 장소이긴 해. 아무튼 요게 핵이 아니고 요게 핵이고 핵 안에 인이 있는 거고, 핵막과 인이 관찰돼 간기 때는. 그 다음에 DNA 복제는 S기 때 하고요. 단백질 합성이야 뭐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는 염색체가 뭉쳐있는 게 아니라 실처럼 풀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거를 염색사라고도 하죠.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며 광학현미경으로 관찰되지 않는다. 염색체 뭐 이런 게 관찰되지 않는다. 근데 G1기 때는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입니다. 단백질 같은 게 합성이 빠르게 일어나고 세포 소기관들이 증가하면서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이고요. S기 때 DNA가 복제가 일어납니다. S기 때. 그 다음 G2기 때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그래서 방추사 재료라던가 단백질이나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가 되면 분열기 M기라고 해요. 먼저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핵분열을 나눌 때는 뭘 기준으로 나누냐면, 봐봐요.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뉘어요.
이 행동이라는 거는 뭐 중간에 이제 가운데 뭉쳐 있느냐, 옆으로 끌려가느냐,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염색체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고, 세포 질 분열은 핵분열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소기관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세포가 있으면 이게 핵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나누는 거를 말하는데, 동물세포랑 식물세포가 조금 달라요. 동물세포는 세포질 함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이제 분열하는 거고, 식물세포는 안에 세포판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라나면서 분열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중학교 때 자세하게 나오죠. 여기는 나오는구나. 동물세포는 이렇게 세포질 함입, 식물세포는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해하시죠? 자, 감기 때는 그 염색체가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핵분열기가 되면 전기 때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추사가 뻗어나와 동원체에 붙는다. 요런 게 이제 전기. 사진으로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핵막이 사라지는 그런 그림이야. 염색체가 생기고 방추사 같은 게 이렇게 자라나 있고, 요런 게 전기. 중기가 되면은 중앙에 배열을 해요. 중앙에 배열한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뭐 책에 따라 이제 적도에 배열된다, 뭐 요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아무튼 중앙에 배열됩니다. 중앙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체세포 분열을 하고 있어. 잘 봐. 여기 보세요. 요게 요 둘이 상동 염색체야. 크기를 보니까. 아니네. 아닌가 보다. 요 둘이 상동 염색체인가 보다. 잘 모르겠다 근데. 요렇게 같기는 하네. 어찌됐건 얘네들이 분열할 때 뭐가 분리가 되는 거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랑 상동 염색체 같은데, 크기상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체세포 분열할 때는 그런 거 자주 나와. 체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염색체 수를 셀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염색체가. 근데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여기도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가 있는 겁니다. 개수를 셀 때. 그러니까 염색체가 6개가 있었는데 얘도 6개가 되고 얘도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 핵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랑 같은 거고, 원래 모세포랑 같은 거고, 유전 정보도 복제해서 똑같이 나눠줬으니까 유전 정보도 같은 겁니다. 이해 가세요? 요거 염색체 몇 개인 거야, 여기에? 여기 염색체 몇 개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2개입니다, 2개. 이거 하나라고 하지 마세요, 2개. 근데 여기에는 몇 개 그려져 있는 거야, 염색체가? 이것도 2개예요, 2개. 염색체 2개인 거야.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이것도 2개고. 그 다음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요거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이거 2개인 거야.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유전자 구성이 A, 라지 E, 스몰 E였어. 각각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각각 들어갔으니까 유전자 구성도 원래 모세포랑 어때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체세포 분열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자주 나오는데, G1기 때 DNA가 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고, S기 때 복제가 되니까 바로 4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복제가 되겠지, DNA 양이. 그러다가 이제 G2기 때는 DNA 양은, 상대 양은 4고요.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까지도 4인데, 이제 요때가 이제 양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말기가 되면은 다시
원래 DNA 상대량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요 그림. 이건 체세포 분열이야. 핵형 분석하기 저번에 이거 되어 있나 혹시? 한 거 같기도 하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근데 요 책만 이게 지금 염색 분체로 되어 있진 않아 가지고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한 가닥씩만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원래 중기 때 그 염색체 사진을 찍어요. 뭐 이게 확대해가지고 사진 찍겠죠. 사진을 찍은 다음에 크기가 같은 애끼리 짝을 줘. 그럼 이 둘이 상동 염색체야. 제일 큰 애를 1번으로 해요. 제일 큰 애를.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작아질수록 이제 2, 3, 4, 5, 6, 7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까지는 무슨 염색체예요? 상염색체죠. 상염색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성염색체인 거 아시죠? 근데 XY로 있으면은 남자인 거 아시고, 그쵸? XX로 있으면 여자인 거 아시고, 요것도 여자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가와 나의 염색체 수는 46개이고 다는 47개인데 잘 봐야겠네요. 이거 봐봐요. 여기 21번에 몇 개 있어요? 21번에 3개 있죠? 이렇게 3개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야. 다운 증후군이 사람은 21번 염색체가 3개 있어요. 그럼 하나 더 있으면 뭐 어쩌나 싶은데 달라요. 사람의 뭐 형태라던가 뭐 이런 게 좀 다릅니다. 다운 증후군인 분들은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그런지 눈 사이에 거리가 멀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유전병인 거지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 둘은 염색체 수가 22개가 아니라 22쌍이 있는 거기 때문에 44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2개를 더해서 46개의 염색체를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46개지. 이해 가시죠? 22개가 있는 게 아니라 22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분석하는 거를 핵형 분석이라고 해요. 이 염색체의 형태 같은 걸 분석하는 거야. 개수나 형태를 분석하는 거야. 그럼 핵형 분석을 하면 성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염색체 수 이상, 이 이상이라는 게 이상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이상이 있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수가 다른 걸 의미합니다. 염색체 수 이상. 그래서 이 사람은 47개의 염색체가 있죠. 자, 1번, 2번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가 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유방 절제 수술을 합니다. 자기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내가 그런 암에 걸릴 유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전자 분석을 해서 자기 질병을 진단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자, 넘기시고 18쪽에 자, 원래는 이렇게 풀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꼬여가지고 응축이 돼서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기역을 뭐라고 하냐면 기역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여기를 요런 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부분만 이제 있으면 DNA고, 요거는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이렇게 꼬여있는 요 하나하나 단위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뉴클레오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염색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역은 이제 DNA인데 DNA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 아니라 DN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뉴클레오타이드.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입니다. 아미노산.
그 다음에 니은은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는 염색 살을 의미하긴 해. 근데 DNA랑 히스톤 단백질이랑 이제 꼬여 있으니까 요거 맞는 이야기죠.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맞고요. 디귿과 리을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뭔가 맞아 보이지만 틀려요. 왜냐하면 이건 염색 분체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유전자랑 여기 유전자랑 같아야 돼. 물론 이제 돌연 변이가 없을 때이긴 한데 같은 게 정상이야. 같은 게. 디귿과 리을의 세포 주기에 이거는 세포 주기에 비시기에 분리되어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요.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가 G1기고 S기 G2기고 B가 분열기예요. 그래서 분열기 시기에 이동하는 게 맞죠. 이게 이렇게 분열기 시기에 이동하는 게 맞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세포 한 개의 DNA 양은 A 시기가 C 시기에 2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때 이제 복제를 하잖아요. S기 때. G1기 때보다 G2기 때가 2배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죠? 넘어갑니다. 2번, 4번이었고. 심화 이런 거 좀 읽으면 재미있는데, 요런 게 있잖아. 뭔가 컴퓨터 같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복제가 다 잘 안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못 합니다. 그런 거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세포 내에서 뭔가 제대로 다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안 가요. 희한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백질, 코에신이라고 한 단백질이 이걸 묶고 있다가 그게 풀어지면서 양 끝으로 이동합니다. 이거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이거. 이렇단 말이지.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세포는 이게 한 층을 이뤄서 있으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해요. 근데 암세포는 있잖아요. 암세포는 계속 이제 막 계속 분열해. 여러 층으로 쌓여. 자, 그래서 정상세포는 이렇게 한 층을 이루면 더 이상 세포 분열하지 않지만 암세포는 그냥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자기만 잘 사는 거야. 자기만. 그래서 정상세포한테 갈 그 영양분 같은 것도 암세포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죽을 수가 있고, 암세포들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는 걸 이제 전이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장기에서 암세포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해지는 거죠. 암세포가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칸 채우기는 다 안 되어 있나요? 다 안 되어 있어요. 네, 하나씩 채우면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포 분열할 때 응축되어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됩니다.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을 그거를 유전자라고 해요. 유전자. 근데 유전자는 염색체 내에 되게 많아요. 몇만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염색체는 DNA가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하여 응축된 구조이고, 한 생명체가 가지는 모든 유전 정보를 유전체라는 말을 씁니다. 유전체라고 해. 한 세포 또는 한 생명체가 가지는 모든 유전 정보를 유전체라고 하고, 뭐 영어로 하면 뭐 게놈 프로젝트 막 이런 거 하잖아. 그 지놈이 유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체세포에는 몇 개의 염색체가 있냐면 46개가 있고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부모에게서부터 하나씩 물려받는 겁니다. 남자는 44가 상염색체고요. 거기에 XY가 붙어있는 형태. 여자는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쓰는데요? 44 플러스 X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염색체 구성을 표현할 수가 있고, 핵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수로 체세포는 2n, 쌍을 이루고 있으면 2n이에요. 근데 생식세포는 쌍을 이루고 있지 않거든요. 생식세포 분열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의 핵상은 n입니다. 핵상은 2nn 이렇게 표현해. 핵형은 염색체의 수와 모양, 크기 이런 특징을 핵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핵형을 분석하는 걸 핵형 분석한다라고 하고, 핵형 분석을 하게 되면 유전병이나 아니면 성별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유전자 이상을 아는 건 아니고 염색체의 수 이상이나 형태 이상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는 하나 같은 위치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고요. 근데 대립 유전자로 써야겠네. 대립 유전자가 있고요.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이 대립 유전자가. 상동 염색체끼리는 그렇다라는 거고, 염색 분체는 같아야 되는 거고, 상동 염색체끼리는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이건 다른 거죠. 라지시 스모시니까. 이거 다른 거죠. 그다음 염색 분체는 그 핵분열하기 위해서 DNA를 복제해 놓은 것이고요. 그게 이제 뭉쳐서 염색 분체가 되는데,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이 같습니다. 서로 같고요. 세포 주기는 간기와 분열기로 나누는데, G1기 때는 생장,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는 S기, 세포 분열 준비하는 시기는 G2기,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핵이 관찰되지만 분열기가 되면 핵막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겠고, M기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체세포 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되는데, 자, 모세포와 유전 정보가 같은 딸세포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해가 되죠? 자, 22쪽에서 23쪽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이거 할게요. 두 문제.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의 단위를, 그거를 이제 유전자라고 해요.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DNA에 이제 이 염색체의 일부분들이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가 되게 많아. 유전자가 되게 많은데, 어떤 유전자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라, 뭐 요런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어떠한 단백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 단위 유전자라고 하고,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중 나선 구조의 물질을 DNA라고 하고, 상동 염색체와 같은 위치에 존재하며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하나씩 비교하였을 때 유전 물질의 양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유전체가 이제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 정보 다 합쳐서 유전체라고 해요. 유전체. 그 다음에 염색체고요. 염색체보다 유전자가 유전 정보가 더 작아요. 요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유전체, 염색체, 유전자. 그 다음에 A의 이름을 써라. 뉴클레오솜이야. 뉴클레오솜. 구성하는 두 가지 물질은 DNA랑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B는 염색체인데요. 세포 주기 중 분열기에만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이다. 맞아. 간기 때는 관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유전자 구성이 같죠. 예, 염색 분체 관계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은 부모에게서 한 개씩 물려받은 것이다. 아닙니다. 복제를 한 거지 하나씩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빠 아니면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야. 하나씩 물려받은 게 아니라 기억 니은이 답이고요. 잘 봐. 이거를 자기가 분석해야 되는데 잘 봐봐요. 요 보라색이랑 똑같은 애가 있나 지금? 파란색은 보라색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핵형이 지금 쌍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핵상을 쓸 때 n이라고 쓰셔야 되고 n은 염색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거든. 핵상이 n이고 염색체는 6개가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표기할 때. 그 다음에 이건 둘은 똑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둘이 똑같잖아. 이건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럼 핵상은 2n이라고 쓰는 거야. 핵상은 2n이라고 쓰시고 개수는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씁니다. 표기하는 방법 아셔야 돼. 핵상은 2n 그리고 염색체 수는 6이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성별을 각각 쓰시오. 가는 여기 끝에 보니까 달라요 둘이. 여기 큰 게 x고 작은 게 y인데 xy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뭐 이게 사람이겠지 남자고 나는 xx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가의 기억과 니은은 각각 어떤 염색체냐? 큰 게 x 염색체예요. 큰 게. 그 다음에 작은 게 y 염색체입니다. 자, 나의 핵형에서 상동 염색체는 몇 쌍이냐? 23쌍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상동 염색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나의 핵형에서 상염색체는 몇 개냐? 22쌍이 상염색체인데 상염색체 개수를 물어보니까 44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핵형은 체세포 분열 중기 염색체 사진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게 맞아요. 이게 체세포 분열 중기 때 찍은 사진이야. 중기 때 염색체가 가장 응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사진이 잘 나와요. 그래서 중기 때 사진을 쓰는 거고. 자, 니은 가의 3번 염색체는 부모에게서 한 개씩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네. 한 개씩 물려받은 거 맞아. 그 다음에 정상인 여자의 생식세포의 핵형은 나의 핵형과 같다. 아니죠. 네, 요거는 2n이고 지금 얘는 지금 생식세포가 되면 n만 있을 거야. n은 23 뭐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저 나의 핵형은 2n은 46 요런 형태인데 아무튼 아니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이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걸 아셔야 되고요. 1번 염색체만 나타낸 건데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립 유전자가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는 사람이야. 라지 A 그려놨으니까 요건 뭐겠어요? 스몰 A죠, 스몰 A. 근데 이건 복제를 했으니까 니은은 뭐겠어요? 라지 A죠? 요거는 스몰 A죠? 이해 가시죠? 라지 A 스몰 A 아니야. 니은 스몰 A 아니야. 복제한 거기 때문에 라지 A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화살표 잘 보시고, 요때 제일 짧은 요때가 M기고요. 여기가 G1기고, 요때가 G2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기에 해당하는 시기를 모두 쓰시오. 여기에서 이제 디귿 기억만 쓰면 되나요? S도 써야 되나? S도 써야 되는구나. 디귿 S 기억. 디귿 S 기억.
간기에 해당합니다. 분열기는 M기이고 니은이고요. 세포 주기 중 S기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DNA를 복제합니다. DNA를 복제하게 되고요. S기 때. 그 다음에 요런 이렇게 풀려 있다가 응축이 되는 시기는 여기에서는 이제 니은이죠. 니은 M기. 분열기 때 염색체로 응축이 돼요. 그 다음에 28번이요. 8번. 분열 과정에서 간기부터 순서대로 나타내시오. 요게 지금 핵이 있는 겁니다. 요게 인이고 D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핵막이 사라지는 게 A고 지금. 그 다음에 적도면의 배열, 중앙의 배열 B. 양쪽으로 끌고 가는 게 후기 E.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여기 세포질 분열도 일어날 텐데, 아무튼 C가 말기. 염색 분체가 나타나는 시기는 뭐 A라고 써야겠네요. 전기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는 E입니다. E. 후기. 됐지요? 그 다음에 9번. 자, 그림은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세포 A가 다시 분열하여 다른 세포 B와 C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의 핵상은 EN이냐 N이냐 이런 거 쓰는 거야. A의 핵상은 EN이고요. 아, 여기 써있구나. EN은 16이래, 얘가. 근데 B와 C도 똑같은 거예요. 얘가 N은 18되고 이런 거 아니야. 이건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요 염색체 수가 그대로 전달돼야 돼. 그래서 얘도 2에는 16 쓰면 되고 얘도 2에는 16 쓰면 됩니다. 이거 절반으로 깎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생식 세포 분열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체세포 분열하게 되면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구간 1에서는 G1기 써놔. G1기 요때 DNA 상대량이 증가할 때가 S기, 요때가 G2기, 그 다음에 요때 분열기인데 M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간 1에서 간기 S기가 맞고요. 구간 1에서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그건 이제 M기 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2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맞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나중에 생식 세포 분열할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가 있거든요.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너무 졸린가 봐요. 조금만 쉬었다가 먼저 볼게. 5분만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야지 공부가 되는 거거든. 예, 개념 적용 문제. 고난도는 빼고 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만 6문제네요. 예. 1번부터 7번 해보세요. 쉽지가 않거든요. 1번에 볼까요? 1번에. 예, A는 뉴클레오솜이야. 뉴클레오솜. 근데 뉴클레오솜은 DNA랑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DNA를 핵산이라고도 하는 거야. 핵산에 DNA와 RNA가 있어요. 우리 고1 과정 배울 때 배운 적 있어. 그래서 핵산과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은 뭐 맞는 이야기고. 근데 B는 지금 DNA잖아. DNA. 근데 DNA는 인산당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고1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인산당 염기를 하나 1대1대1로 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이제 DNA의 단위체입니다. 이게 DNA의 구성물질. 아무튼 뭐 맞는 거고. 기억과 니은은 같은 위치에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염색 분체이기 때문에 그냥 같다지. 같다.
염색 분체는 유전자 구성이 같다. 3번. 자, 그 다음에 이 A와 B의 어떤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게 상동 염색체가 지금 있나요? 네. 요게 상동 염색체네. 그렇지, 그쵸? 그래 보여? 요거를 자기가 파악해야 되거든. 요게 상동 염색체죠. 근데 왜 상동 염색체가 왜 아닐까, 얘가 하나는 X 하나는 Y여가지고 그래요. 얘가 가가 이제 남자여서 그렇습니다. 남자. 요게 성염색체 X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성염색체가 되는 거지. 성염색체. 근데 얘는 아예 상동염색체가 아예 없네. 이런 애는 이제 아직은 우리가 그 생식세포 분열을 안 배워서 그런데 요게 생식세포입니다. 생식세포. 생식세포가 되고, 자, 요 동물은 각각의 동물이래. 동물 A는 2에는 6이야. 2에는 6. 2에는 6. 지금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습니다. 얘는. 근데 생식세포기 때문에 얘네 핵상이 N이에요. N. N은 지금 4야. N은 4. 짝지어져 있지 않은데 하나, 둘, 셋, 넷. 그럼 2에는 얼마겠어요? 2에는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에는 8. 그래서 성염색체 수는, 근데 이 4개 중에 하나는 성염색체겠죠? 맞아요, 그쵸? 성염색체 수는 가는 2개가 있고, 요거 하나 2개 있잖아요. 나는 1개가 있을 거야. 이 중에 뭔가 하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가 나의 2배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니은이 부계로부터 물려받았다면 디귿은 반드시 모계로 물려받은 것이다. 아니야. 얘네가 상동염색체가 아니잖아. 지금 얘네가 상동염색체면 니은이 아빠한테서 왔으면 만약에 디귿이 엄마한테서 왔겠지만 상동염색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같이 아빠한테서 왔을 수도 있고 엄마한테서 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 이게 고등학교 거라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하기가 힘들고, 일단 같이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기억과 니은은 상동 염색체 관계가 맞아요. 지금 3번 염색체인데 기억하고 니은은 상동 염색체이고요. 이 사람의 간세포를 핵형 분석한 결과도 위와 같을 것이다. 이 사람의 피부세포를 채취해서 핵형 분석한 건데 간세포도 똑같지? 간세포 똑같은 거야. 분열 중 피부세포 1개에 들어있는 상염색체의 염색 분체 수는 44개다. 44개는 염색체 수고요. 염색 분체 수는 요거에 곱하기 2를 또 해주셔야 돼. 왜냐면 요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는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 가요 이거? 염색체는 44개가 맞는데 이거 다른 거 보면 이제 일단 뭐 돌연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염색 분체 수는 염색체 하나당 2배니까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 3번.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나중에 하시고. 5번. 자, 가는 어떤 동물의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G2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S기고 여기가 G1기고 여기가 M기가 될 거야. G1, S, G2, M기 순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썼고요. 요거는 이제 염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염색사는 간기 때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고요. 요건 염색체인 줄 아시죠? 염색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시기에 핵막이 소실되고 형성된다. 맞지? 소실될 때는 전기 때 그렇고요. 다시 형성될 때는 말기가 되면 다시 형성이 됩니다. 자, DNA 한 개당, 이제 핵 한 개당 DNA 양은
G2기 때는 뭐 1이라고 하면 G2기 때가 2라고 해야겠구나. G2기 때가 2라고 하면 니은일 때는 1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2 아니죠? 왜냐면 요때 2배로 복제가 되잖아요. S기 지나면서. 그래서 니은은 1이고 G2기 때는 2니까 2분의 1이다. 2가 아니라. 자, 디귿 시기에 A가 B로 변한다. 아니에요. B로 변할 때는 언제가 되냐면 M기 때. 기억. M기 때. 이때는 뭐 하는 거야? DNA 양이 증가를 하는 거는 맞지. 근데 이거는 염색체로 뭉치는 걸 뜻하기 때문에 분열기 때 염색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1번 답이고요. 자, 세포 주기는 이때가 G1기고요. S기 때 복제하고 여기 G2기고, 요거는 이제 얘가 간기고요. 간기. 요거는 중앙에 배열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중기. 끌려가죠. 후기. 요건 그냥 이렇게 퍼져 있네. 이건 전기. 자, 기억 시기에는 라지 t와 스몰 t가 모두 있다. 기억 시기. 그 다음에 핵상은 EN이고요. 체세포 분열이고요.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이네. 근데 G1기 때 라지 t, 스몰 t 모두 있는 거 맞지? 자, B의 염색 분체가 분리된 상태다. 맞죠? 지금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세포 한 개당 라지 t의 수는 니은 시기 세포와 A가 같다. 니은 시기 세포의 라지 t 수는 니은 시기 세포와 A가 같다. 같죠. 왜냐면 여기는 아직은 지금 분열된 건 아니고요. G2기 때 이미 그 2배로 만들어 놨는데 아직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니은식이랑 A랑 같게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5번 답이고요. 다음에 7번. 자,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요때가 뭐야? G1기. 요때 늘어날 때, DNA 상대량 늘어날 때 S기. 그 다음에 요 앞에 G2기. 요때는 이제 M기 중에서 핵분열. 요때는 이제 굳이 있는 거는 뭐 G1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포질 분열까지 합쳐야겠네. 그냥 M기라고 쓰면 되겠다. M기라고 쓰면 되겠네. 자, 1시기에서 2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관찰된다. 아니죠. 아직은 G2기까지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간기잖아. 간기. 이 시기에서 나가 관찰된다. 맞죠? 분열기 중에 요건 중기죠. 분열기 중에서 중기인데 맞죠. 그 다음에 3시기에서 세포의 핵상은 1시기 세포와 같다. 같아요.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핵상은 다 EN인 거예요. N이 되지 않습니다. 체세포 분열에서 핵상은 모두 다 EN이에요. 왜냐면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됐을까요? 잘 모르겠으면 좀 질문 좀 해주시고.